당신의 사연 속 물음표, 느낌표로 바꿔드립니다. 수다일리스트 사연이 수다. 잠깐! 지금 이 방송 어디서 듣고 계세요? 출퇴근길 지하철? 침대 위? 아니면 혼자 밥 먹으면서? 어디서 듣든 아마 지금 혼자일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슬미디어 패널분들에게도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어떤지 물어봤어요. 저 숙주는요, 요즘 퇴근하면 바로 집 가거든요? 폰 뒤집어 놓고 커튼 치고 나 혼자 이 공간의 주인이 되는 기분. 그게 진짜 제일 좋아요. 근데 막상 그렇게 있다 보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싶고 연락이 왜 이렇게 없지 싶고 내가 원해서 혼자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허전하냐고요. 저 뿔루는 얼마 전에 혼자 밥 먹으러 갔어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유튜브 보면서 느긋하게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식당 들어가니까 다들 같이 왔더라고요. 아, 나만 혼자인 거예요. 원래 이게 좋은 거잖아, 내가 선택한 거잖아 했었는데 집에 오니까 왠지 좀 씁쓸하더라고요. 저 빵은 사실 혼자인 게 꽤 오래됐어요. 혼자 밥도 먹고 혼자 영화도 보고 혼자 여행도 다녀봤고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가끔은 이게 제가 좋아서 선택한 건지 어쩌다 이렇게 굳어진 건지 그 경계가 언제부터 흐릿해진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세 분 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혼자가 좋다고 했는데 막상 혼자가 되니까 허전하고 사람이 그립고 그런데 막상 나가면 또 지치고 오늘 그 이상한 이야기 제대로 꺼내봅니다. 698화 사연이 수다. 내 얘기 들어줄 사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 세상의 모든 사연남, 사연녀를 위한 사연상담 콘텐츠. 안녕하세요 수다 여러분. 저는 오늘 698화 사연이 수다.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의 MC를 맡게 된 Who is the MC today? 데이입니다. 뭐예요? 보이스 MC 투데이. 요즘 날이 슬슬 더워지면서 에어컨도 켜고 커튼 치고 이불 덮고 나 혼자 이 공간의 주인이 된 기분.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근데 또 막상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나면 나만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사람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오늘은 그 혼자의 감정에 대해 속 시원하게 털어놔줄 세 분을 모셨습니다. 뿔루님, 숙주님, 빵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사실 패널 섭외가 제일 어려웠어요. 다들 혼자 있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빠질 수 없는 뿔루입니다. 또 오늘도 좀 혼자 있고 싶었는데 이렇게 네. 불러가지고 이렇게 민기적 나와봤고요. 사실 오늘 방송이 혼자 노는 법, 혼놀 꿀팁 이런 거였다면 저는 참가 자격이 좀 없는데요. 그래도 혼자 있는 감정이라면 좀 전문가이지 않나 싶어서 이 방송에 참여하겠다고 손을 제가 번쩍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오늘 방송 기대가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나 그래도 보기보단 혼자 있는 거 좋아하죠. 숙주입니다. 와우. 아니 제가 이 방송 하겠다고 했더니 다른 패널들이 너무 안 어울리는데? 너무 고독과는 거리가 먼 사람 같은데? 사람 너무 좋아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또 그래도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좋다. 안녕하세요. 바쁜 세상에서도 혼자서 잘 살아가고 싶은 따끈따끈한 빵입니다. 빵입니다. 잘 살아가고 싶어요. 요즘은 잘 안 살고 있어요. 잘 안 노력 돼요. 중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해요, 숙주님. 역시 다들 존재 자체에 이미 고독의 기운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고고. 698화 사연이 수다. 내 얘기 들어줄 사람 1부 시작합니다.
요즘 하루에 받는 정보량이 조선시대 사람이 평생 접하는 정보량이랑 맞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릴스, 카톡, 슬랙, 뉴스레터. 근데 이제는 거기에 AI까지 더해진 거잖아요. 모르는 게 있으면 챗GPT한테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고, 이렇게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이미 수백 개의 자극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패널분들은 어떻게 중심을 잡고 계세요? 먼저 저 숙주는요. 네. 일부러 화면을 시각적으로 차단을 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팟캐스트를 좋아하는 이유도 시각적인 차단이 있으면서도 심심하지 않게 음악 같은 거나 아니면 라디오 같은 건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팟캐스트를 틀어놓고 어떤 행동에 집중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저는 방 정리를 합니다. 네, 방 정리를 하면 좀 제가 원하는 대로 물건도 배치할 수 있고 공간을 제 맘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만의 자아가 세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중심 잡기에 굉장히 좋은 행동인 것 같아요. 좋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 빵은 뭔가 이렇게 자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저 네. 스스로를 좀 명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꽤 중요하다고 느끼는데요. 네. 저는 요즘으로 치면 그냥 핸드폰을 두고 밖으로 나오는 걸 좀 하는 것 같아요. 아예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연락이 계속 오고 뭔가 알림이 계속 오니까 그걸 안 확인하기가 조금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아예 물리적으로 좀 거리를 둬서 산책을 하고 온다든지 아니면 뭐 카페에 가서 책을 읽고 일기를 쓴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저를 떼어놓고 온전한 핸드폰이 없는 저를 바라보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빵님은 그럼 아예 핸드폰 자체를 차단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도 안 보는 거예요? 네, 그 나가 있는 시간 동안은 그래봤자 2-3시간? 길어야 2-3시간이니까 그 시간 동안은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진짜요? 전 중독인가 봐요. 그때도 전 팟캐스트를 들어야 되는 병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 차단이 아닐까 싶었는데 아예 그냥 단절을 하시는군요, 빵님은. 그래도 세상에 자극이 엄청 많잖아요. 그쵸. 뭐 풀이나 아니면은 제 일기를 쓰고 있으면 글이나 귀여워. 그런 것도 다 자극이 되니까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 블루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같은 가상 환경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다들 혼자 있다라고 할 때 그 인터넷이랑 나를 이렇게 분리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인터넷과 나는 함께고 그 다음에 이 현실 속 남들 이렇게 좀 분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인터넷 같은 거는 이제 제가 AI라도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를 이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것도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눌러서 보는데 뭔가 현실 세계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어도 상대는 충분히 말할 수 있다 보니까 뭔가 그렇게 분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제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제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는 방법은 사람을 안 만나기?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인터넷과 함께 혼자 있을 때 네. 가장 나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인터넷 세상에서는 사람들이랑 소통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저는 댓글도 안 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메시지 구경?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네 구경만 좀 합니다. 그래서 뭔가 더 단절된 듯한 느낌이 네. 인터넷을 사용을 해도 그렇게 느껴지나 봐요. 그쵸. 저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뿔루님 인스타 하세요? 네, 합니다. 인스타 돋보기 누르면 혹시 네. 알고리즘에 주로 뭐가 뜨나요? 강아지 뜨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강아지도 많이 뜨고 네. 그 다음에 뭐 연예인 소식이나 뭐 그냥 매거진들 좀 위주로 뜹니다. 뭐라 해야 될까요? 책 보는 느낌? 이런 그런 느낌으로 좀 뜨는 것 같아요. 블루님의 그 분위기랑 잘 어울려요. 진짜요? 저는 되게 자극적인 거밖에 안 뜨는데. 아, 저도 자극적인 거 뜨죠. 어떠신가요? 삐. 왜냐면 이걸 왜 생각해봤냐면 네. 제가 어느 순간 제 돋보기나 친구들 돋보기를 보면 네. 뭔가 그 사람 머릿속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아. 생각들 위주로 이게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면 요즘 운동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돋보기 눌러보면 운동 관련 리스트가 많이 뜨고 맞아요. 아 그럼 요즘 내가 운동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구나. 역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답 안 해주실 건가요? 저요? 저 근데 약간 사주 관련 콘텐츠가 많이 떠요. 그거 보면 제가 사주를 좋아하는 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쉿. 대인님은 돋보기를 못 드시나요? 맞네요. 저도 비밀로 할래요.
뭐야? 저는 운동 같은 거 많이 뜹니다. 수상한데. 다들 자신만의 섬을 가꾸는 방법이 확실하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수달님의 사연 만나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사연 빵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수달입니다. 저는 원래 자발적 아싸를 자처하던 사람이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편했거든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곤함이 싫어서 연락도 먼저 잘 안 했죠. 그렇게 자발적 고독을 즐기다 보니 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봤는데 정말 아무도 없더라고요.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이제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사람이 없는 비자발적 고립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이런 건 아니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요? 사연 잘 들었습니다. 자발적 고독이 어느새 비자발적 고립이 되어버렸다는 말이 참 씁쓸하면서도 요즘 많은 분들이 남몰래 겪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저 블루도 사실 대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이런 감정을 많이 느꼈는데 저 블루는 원래 성향 자체가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내기 때부터 혼자 다니고 이제 혼자만의 라이프를 즐기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자발적 아싸로서의 삶을 살았는데요. 네. 이렇게 대학교에서 자발적 아싸로 보낸 지 한 2년 정도쯤 지나니까 다들 이미 친한 친구 그룹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미 그들 사이에 끼기에는 제가 그들의 편안한 바이브를 좀 방해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요즘에는 또 친구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도 뭔가 연락하거나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비자발적 아싸가 된 것 같아요. 역시 우리 모두 겪고 있었군요. 가장 현실적인 고민부터 해볼까요? 이미 소원해진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차라리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해야 하나요? 저 빵 같은 경우에는 네. 좀 관바관, 관계 바이 관계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만약에 이게 싸워서 끝난 관계가 아니라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이사를 간다든지 대학 진학을 했다든지 이래서 멀어진 거라면 다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다시 연락해서 이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다만 막상 만나도 그 시절의 나, 친했던 시기의 나와 지금의 내가 엄청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친했던 만큼 티키타카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지금의 나와 또 잘 맞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네. 하신 말에 진짜 공감을 하는 게 네. 제가 어렸을 때 일본에 살다 왔거든요. 오. 근데 일본은 사실 다른 나라기도 하고 네. 적응하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뭐 어쩌다가 한 친구랑 되게 친해졌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좋은 추억들도 많아서 이제 한참 지나고 성인이 돼서 다시 일본에 놀러 가서 네. 그 친구를 만났는데 네. 너무 어색하고 재미가 없고 그쵸. 뭔가 그 친구는 그때 당시에 어떤 개그 코드로 뭔가 대화를 하려는 것 같았는데 네. 지금의 저는 많이 변했다 보니까 맞아요. 정말 하나도 재미없고 맞아요. 근데 제가 또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스타일이어서 좀 불편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좀 형식적으로 뭐 잘 지냈냐 이런 식의 좀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 그분은 그럼 현지 분이셨던 거예요? 네, 일본인 친구예요. 대박. 그럼 그동안 뭔가 자라오면서 사용했던 언어 표현 같은 것도 굉장히 달라졌을 거고 맞죠. 사고 체계도 굉장히 달랐을 것 같아서 공통사를 찾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제가 이 말을 지금 꺼낸 이유도 네. 사실 살아오면서 사람도 많이 달라졌겠지만 네. 의외로 그 친구는 그때 당시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변해서 그때 맞아요. 당시에 잘 맞는 사람이랑 지금 내가 잘 맞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쵸. 처음 들었던 순간이었어요. 맞아요. 정말 공감이 됩니다. 저 블루 같은 경우에는 소원해진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뭔가 앞에서 빵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싸워서 깨진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그냥
바쁜 세상에서 항상 서로를 붙들고 지낼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소원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상대가 보고 싶을 때 이제 연락을 해서 그때 상대가 또 상황이 맞아 떨어져서 충분히 받아줄 수 있으면 다시 이어붙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뭐 사랑도 타이밍이라고 하지만 관계도 타이밍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보고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상대가 받아줄 수 없을 정도로 막 바쁘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때는 그 관계에 집착을 하거나 아쉬워하기보다는 그냥 새로운 관계를 만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인연이 아닌 거겠죠. 맞아요.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면. 저 숙주 같은 경우엔 이미 소원해진 관계를 다시 이어붙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좀 멀어졌다고 생각한 사람이랑 다시 만나게 된 일이 거의 없었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맞아들였던 타입이어서 한 번 끝이면 다시 안 만난다라는 주의였는데 네.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걸 보면 단순히 싸우고 나중에 만나는 거는 뭐 모르겠지만 네. 조금 소원해졌다가 바빠서 소원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걸 이어붙인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소원해진 관계도 저는 그대로 이어져 있는 거라고 지금까지 여겼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사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멀어진 적이 없는데? 약간 그쵸. 그런 느낌. 진짜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연락이 안 닿고 그래도 언제나 생각을 가끔씩 띄엄띄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계속 이어져 있었던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붙인다라는 그런 능동적인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완전 새로운 관점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면은 만약에 중학교 때 친구랑 지금까지 연락을 안 했어요. 네. 근데 당장 내일 다시 연락을 해도 어색하지 않다는 거죠. 이어붙여 있는 관계라는 거죠. 네, 그냥 그때 그 시절 얘기하면서 맞아요. 다시 그때의 공통사를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뭐 그때 재밌었는데 지금은 뭐 해?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서 네. 사실 저 플루가 이번 학기에 딱 저런 사례가 있었는데 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네. 바빠서 서로 이제 연락을 안 하고 그냥 SNS 팔로우만 하고 서로 소식 보다가 네. 제가 학교가 가까운 걸 알고 연락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만나가지고 거의 12년 만에 만난 건데 만나서 밥 먹고 카페 가고 진짜 목이 쉴 정도로 떠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좋다. 저도 약간 숙주님 쪽에 좀 가까운 편인 것 같습니다. 신기하다. 모든 관계를 다 선을 그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딱 우린 연락 안 하니까 멀어진 관계. 아니면 우린 연락하니까 가까운 관계. 이렇게 단정을 저는 안 짓는 편이어서 좀 이렇게 좀 유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 데이는 이렇게까지 그릇이 크진 않아서 네. 좀 주기적으로 인간관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스타일이에요. 좋죠. 간단한 예시로 팔로워 목록에서 팔로우를 끊을 사람. 당연히 제가 팔로우 하는 거랑 팔로잉을 당하는 거랑 둘 다 네. 끊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랑 정말 두 번 다시 안 보고 갔다. 꼭 싸운 관계가 아니더라도 뭐 네. 앞으로 볼 일이 없을 것 같으면 팔로우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저도 종종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서 그 관계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는데 네. 네. 제가 사실 이번에 했던 질문이 슬프다는 거를 전제하는 질문이잖아요. 그쵸. 뭔가 사람이랑 멀어지면서 거기에 대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걸 전제로 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떠난 사람보다 내가 네. 끊어낸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면 네. 좀 냉정하게 아 그럴 처지는 아닌 것 같다. 너가 오히려 상처를 더 많이 줬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는 편이에요. 엄청 자기 반성적이시네요. 성찰적이고 좋네요. 내가 먼저 끊어낸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그 네. 팔로우 정리는 왜 하는 거예요? 진짜 두 번 다시 안 볼 사람인데 굳이 내 소식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맞아요. 내 소식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게 더 큰 거죠? 네, 저는 그래요. 저는 뭔가 두 번 다시 안 볼 거면은 상대의 소식이 궁금해서 저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 뭔가 진짜요? SNS가 계속 연결된 느낌을 주다 보니까 네. 저도 새로운 관점을 들은 것 같습니다. 저 데이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만약에 뭐 옛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먼저 궁금한 일이 생기면 먼저 연락을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안 하는 편이세요? 저 블루는 궁금한 일이 생기면 연락을 하는데 네. 사실 궁금한
궁금한 일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 빵도 연락을 먼저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연락을 계속 기다리시는 마음인 건가요? 저 빵은 연락을 기다린다기보다는 연락 자체의 필요성을 조금 덜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연락을 기다리면 네. 언제 기다리나요? 언제 기다리세요? 저는 뭐 예를 들면 합격 문자 이런 거는 기다려봤어도 그렇죠. 네, 이제 뭔가 사람의 연락을 기다린다라는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먼저 하지 그 전에 뭔가 그거를 기다리는 건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전에 싸웠던 친구라던가 뭐 전 애인이라던가 약간 그 사람의 연락 기다리게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예를 들면 뭐 네. 친구랑 싸우면 네. 먼저 사과를 함으로써 이걸 어떻게든 풀어보겠다. 이런 데 있어서 좀 적극적인 편이신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그래도 먼저 용기를 내길 바라시는 편인가요? 저는 적극적인 편인 것 같아요. 오. 저 약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상대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도 보통 적극적인 편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대인님은 어떠세요? 저 대인은 네. 연락을 기다리는 걸 잘 못하고요. 네. 빨리 가서 불을 끄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불이다 이게. 너무 조급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스스로 템포를 늦출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조급해하지 말자 이런 말을 스스로 하는 편입니다. 그럼 연락이 안 될 때 보통 먼저 이렇게 왜 연락이 안 돼? 내가 지금 이거 말하고 있잖아. 빨리 봐. 좀 짜증이 많이 나긴 해요. 이런 식으로. 저랑 대인님은 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숙주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먼저 연락을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기다리죠. 혹시 게을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건지 어떤 걸까요? 제 생각에는 자존심인 것 같아요. 자존심이 솔직하시네요. 네, 너무 쓸데없이 센 것 같아서 정말 그 미안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모든 그 설득을 위해 다 해요. 그리고 기다려요. 미안해가 나올 수밖에 없게. 상대방이 미안해 할 수밖에 없게. 네, 근데 그게 막 쏘아붙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러이러한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너가 해야 될 말은 뭘까? 까지 하는 거죠. 오. 다른 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연락을 기다렸던 때가 어쨌든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뭐 사과라든지 사과가 아니더라도 네. 보고 싶은 친구한테 주기적으로 연락이 오다가 갑자기 안 왔어. 그러면 왜 연락 안 오지? 이렇게 하다가 기다릴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약간 게으름인지 자존심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어떤 것 같으세요? 저 빵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저는 막 사과 이런 건 아닌데 네. 평소에 연락을 할 때 왜 연락을 먼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저는 일단 게으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도 친구가 필요하긴 한데 네. 꼭 막 제가 밖에 있을 때 꼭 친구가 옆에 있어야 되고 연락을 꼭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락이라는 게 제 에너지를 생각보다 많이 잡아먹는 일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할 때 괜히 연락 텀을 신경 쓰게 되고 이 말에 답장을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공감도 하면서 다음 주제도 이어나가고 어떻게 그걸 해야 될지가 조금 저에게는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라서 자꾸만 연락을 안 보고 연락을 먼저 안 보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블루 같은 경우도 뭐 연애나 이런 싸움이나 이런 좀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 네. 이제 평소에도 제가 연락을 잘 안 하는 타입이거든요. 네네. 제 평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가 연락을 먼저 안 하는 이유는 네. 저도 약간 안 궁금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안 궁금한 것도 있는데 제가 이렇다 보니까 상대도 내가 궁금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연락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뭐 연애를 하면은 네. 이제 애인과 같이 이렇게 연락을 엄청 많이 하죠. 근데 네. 이제 그 경우에는 상대가 나를 궁금해하겠지. 궁금해하니까, 네. 내가 뭐 먹었는지, 내가 지금 기분이 어떤지 궁금해하겠지 하니까 네. 나 힘들어.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먼저 하는데 제 친구는 내가 지금 뭐 마라탕을 시킨 게 궁금할까? 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쵸. 저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저 데이도요. 네. 사실 항상 먼저 연락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뭐라고 하죠? 연락을 안 하는 이유는 네. 명확하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입니다. 약간 마음이 제가, 아파요. 제가 파워 튀어서 네. 예를 들면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나에 대해 별로 궁금해하지 않고 네. 이 사람이 나한테 별로 투자를 하는 것 같지가 않다. 네. 그럼 굳이 내가 여기에 추가적인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다. 너는 후순위야. 어머. 하고 더 중요한 일 또는 더 중요한 사람한테 시간을 쏟는 거죠. 근데 네. 나를 네가 이렇게 거부하더라도 난 네가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을 못 만나본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일생에 맞아요. 한두 번 있을까 말까. 네.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 자존심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선순위를 계산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내려놓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그렇죠. 평소에는 조금 계산적일 수 있는 면이 디폴트 값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네 공감이 되는데요. 그래도 저도요. 약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약간 뭐 사귀는 거 말고 이제 친구가 너가 우선순위야 이러면서 나의 모든 이야기를 막 잘 들어주고 네. 막 잘 반응해주고 이런 경우가 뭔가 고등학교 이후로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 플루는 뭔가 대학 와서 그런 사람이 만약에 생긴다면 네. 사이비?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의심을 한다. 네, 그죠. 너무 슬퍼요. 뭔가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고등학교처럼 작은 네. 공동체였다면 더 만나기 쉽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신뢰도가 쌓이고 그러다 그쵸. 보니까 근데 대학생 이후로는 좀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네. 네. 근데 보통 군대는 꽤 소규모고 그쵸. 같이 지내는 동기들이 막 많진 않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평소에 훈련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다 보니까 신뢰도 네. 쌓이고 가장 친한 친구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데이 같은 경우도 제일 친한 친구가 사실 군대에서 만든 친구이기도 하고 아까 뿔루님이 말씀하시면서 생각이 났는데 내 얘기를 궁금해해주고 잘 들어주고 리액션 잘해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네. 제가 아무 말이나 해도 아무런 반응 안 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릴스를 100개를 보내도 읽씹을 해도 편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 게 사실 제일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자, 다음 질문인데요. 네. 나는 지금 선택적으로 혼자인가 아니면 어쩌다가 혼자인가? 다들 어떠세요? 저 블루는 대학교 이슈에 대해서 아까 던졌기 때문에 네. 그걸 맞아요. 이어서 좀 말을 해보자면 이제 대학생인 지금은 처음에는 선택적인 혼자였다가 네. 그냥 혼자인 사람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선택적인 혼자이지 않나 싶은 게 뭔가 주변에 사람은 정말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만나고자 하면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는 선택적 혼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 빵은 플루님이랑 되게 비슷한데 저는 어쩌다 혼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혼자가 아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단톡방에서의 연락 빈도라던가 뭐 친구들과 함께 가는 학원이나 독서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과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잘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이 놀아주고 밥 먹어주는 그런 친구들을 제외하면 막 인싸 무리에는 잘 끼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선택적으로 혼자가 된 건지 어쩌다 혼자가 된 건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가 혼자이고 싶어서 혼자가 된 건 아닌데 뭔가 성인이 된 뒤로는 모두가 보통 혼자고 혼자여도 괜찮은 부분들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이게 혼자가 됐다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숙주 같은 경우에는요. 네. 학창 시절 저는 그냥 인생을 통틀어서 사람이 없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무리가 있었고 항상 어딘가에 속해 있었는데 네. 대학교에 오고 이제 대학교에 올 때쯤 이사까지 하면서 동네 친구들과도 멀어졌고 대학교 친구들도 다 다른 지역에서 오니까 맞죠. 막
만나서 놀기도 힘들고 하교를 하기도 힘들고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다 혼자가 됐어요. 대학에 오고. 그래서 전 되게 그게 힘들었거든요. 1학년 때는. 네. 내가 같이 다닐 사람이 없다는 게. 음. 근데 그 어쩌다 혼자가 적응이 되니까 선택적으로 혼자가 되려고 이제는 제가 찾아 헤매더라고요. 금방 적응을 하는 타입이라 그런지. 멋진데요? 좋습니다. 대인님은 어떠세요? 저 데이는 선택적으로 혼자인 것 같아요. 그래 보여요, 뭔가. 저 데이는 사실 어쩌다 혼자에서 네. 선택적으로 혼자로 변한 케이스인데요. 저랑 같네요. 네, 저도 처음에는 좀 방황을 많이 하다가 네. 어느 순간 조금 적극적으로 해보자 한 이후부터는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이후부터는 선택적으로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이면 과감하게 끊어내고 나랑 잘 맞다 하면 끝까지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 그러게요. 책임감이 확실히, 느껴져요. 네, 후순위. 아까도. 되게 비즈니스 하는 느낌으로 인간관계를 맞아요. 평소에 다루시는 것 같아요. 네, 약간 할 일 하는 느낌? 자기 개발하는 느낌. 그러면 다음 질문인데요. 네. 내가 관계에서 피곤함을 느끼는 게 결국 뭐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나요? 저 블루는 기대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뭔가 기대라는 게 무서운 게 기대를 하면 설레고 뭔가 에너지가 인생에 들어오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동시에 기대를 하는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많이 속상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관계를 조금 더 끈끈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관계에 따라오는 기대감이 반드시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상대도 저한테 기대를 느낄 거고 저도 상대한테 기대를 느낄 거고 이 상호 기대하는 게 저는 슬슬 피곤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예를 들면 그 친구가 생일인데 네. 내가 오늘 너무 바빠. 그래서 막 연락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루 종일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좀 피곤하고 뭐 반대로 제 생일인데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안 해요. 그러면 왜 뭐지? 왜 안 하지? 이걸 하루 종일 이제 뭔가 생각이 나니까 이런 게 조금 피곤해서 저는 굳이 이제 관계를 좀 안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저 빵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네. 다른 사람이 모두 나 같지 않으면서 오는 피곤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A라고 누가 저한테 말을 해도 기분이 안 나쁘거든요. 네. 그거를 기분이 나쁘게 듣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그러면 제가 그걸 A 다시라고 고쳐서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별로 웃기지 않은데 뭐 다들 웃으면 저도 따라서 웃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제가 모든 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노력 때문에 좀 더 피곤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사회성이 아니에요. 괜찮겠죠? 제가 생각한 것도 빵님이랑 약간 비슷한 결인 것 같은 게 그 사람끼리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제가 빨강색을 떠올려 보라 했을 때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빨강색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누군 연분홍의 빨강일 거고 누군 다홍색의 빨강일 거고 그 간극에서 그 오류 지점에서 뭔가 피곤함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말이 와전이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것 때문에 뭐 의미가 퇴색되기도 하고 그 관계에 그 지점이 전 가장 피곤하지 않았나? 그냥 고치기도 되게 애매하게 다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피곤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 데이는 뿔루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네. 제일 공감을 했었는데 사실 모든 피곤함의 원인이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네.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아까 나랑 잘 맞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재지 않고 투자를 한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상남자. 근데 투자를 할 때 문제가 네. 이 정도 기대 수익률이 오겠지? 수익률까지 나왔어요, 지금. 네, 뭐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네. 어느 정도 기대를 하는 게 보통은 있잖아요. 네. 이거를 내려놓고 투자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줄 때 뭘 바라지 않고 뭘 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대인님 답변만 들으면 약간 주식 방송 같지 않나요?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투자, 후순위 뭐 네. 저 근데 이렇게 좀 명료화되어 있는 이런 단어들로 얘기해주니까 뭔가 더 깔끔하게 단순하게 맞아요.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전 좋아요. 네.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렇죠.
결국 관계에서 느낀 피곤함의 실체를 마주하는 것부터가 수달님의 자발적 고립을 푸는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1부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안부 인사 하나부터 가볍게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1부에서는 고독의 시작과 변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는 좀 더 깊숙한 이야기, 혼자이고 싶으면서도 함께이고 싶은 그 모순적인 마음들에 대해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들이 보는 나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슬미둥이들이 서로를 소개하는 익명의 글이 도착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다음 주 화요일 699화 반편지 2.0 우리 슬미둥이는요 에서 만나보세요. 입으로 돌아온 698화 사연이 수다 내 얘기 들어줄 사람. 아까 사연 주셨던 수달님께 답장이 왔는데요. 이번에는 숙주님께서 이어서 읽어주실까요? 여러분의 조언에 용기를 얻어 최근 독서 모임도 나가고 옛 친구들에게도 먼저 연락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니 제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쏟아내는 대화 텐션을 따라가지 못해서 겉도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분위기를 맞추다 보니 기가 완전히 빨려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역시 나한테는 혼자만의 방이 제일 안전하다.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시 철저히 혼자가 되니 그 지독한 적막감이 또 저를 덮쳐오더라고요. 주말 내내 방에 틀어박혀 SNS를 보며 사람들과 있을 땐 숨이 막혔는데 왜 혼자 있으니까 또 외로운 걸까 싶어서 제 자신이 한심해졌습니다. 외로운 건 싫은데 내 고독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건 더 싫은 이 모순적인 마음. 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지독한 시소타기를 끝낼 수 있을까요? 일부에서 수달님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물으셨잖아요. 근데 막상 용기 내서 나가봤더니 이번엔 또 다른 벽에 부딪히신 거거든요. 패널분들은 이런 경험 있으세요? 혼자 있고 싶다가도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요. 저 빵은 있는데요. 오. 이게 혼자서 하루 이틀 정도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는데 네. 누구와도 말을 나누지 않고 일주일 이상 동안 전 혼자 자취를 하는데 제 그 좁은 원룸에서 지내다 보면은 되게 외롭더라고요. 네. 좀 세상에 나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네네. 제가 알바를 20살 때 이후로 계속 쭉 해왔었는데 네. 작년 초에 처음으로 3달 정도 쉬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방학식이랑 겹치고 제가 하던 활동들도 딱 끝났었어서 네. 연락 오는 사람이 거의 없고 뭐 가야 하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되게 불안한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봐서 아 너무 혼자 오래 있는 것도 참 힘들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는 고독은 좀 자발적인 느낌이 강하고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필요한데도 이게 연결될 곳이 없어서 오는 감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 블루도 빵님이랑 비슷하게 네. 혼자 있다가도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특정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문득문득 외로울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요. 네. 뭔가 이럴 때마다 내 내면에 좀 모순적임에 굉장히 답답함을 맞아요. 느껴요. 근데 뭔가 이제 고민 상담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누가 여러분께 너무 외로워라고 이제 고민 상담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답변을 그럼 사람을 좀 만나고 외부 활동을 좀 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겠죠. 네. 근데 이제 또 돌아오는 답변이 아 근데 또 혼자 있고 싶은데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맞아요. 어쩌라고 맞아요. 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겠죠. 근데 이런 대화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는 이런 순간마다 뭔가 이런 고민 상담을 딱히 남한테 하지 않고 그냥 혼자 되게 답답하게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 숙주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일을 할 때는 좀 고독하고 싶다, 외롭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네. 저는 아르바이트나 한 번씩 들어오는 일들이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에요. 뭐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런 직업이어서 네. 사람들한테 너무 치이고서는
그 백스테이지가 있는데 백스테이지로 이렇게 들어가서는 아 진짜 혼자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네. 밖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재밌게 노는 것 같으면 또 안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외로움을 느끼고 싶지만서도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이 너무 힘든 마음 이게 항상 충돌을 하는데 저도 그래서 이걸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내가 고독과 외로움을 자꾸 퐁당퐁당 거리면서 어느 한쪽에도 마음을 딱 굳세게 세우지 못하는 게 너무 싫었는데 생각해보면 왜 굳이 한쪽의 중심을 실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가변적인 제 마음을 그냥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맞아요. 누구나 한쪽에 이렇게 딱 쏠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사람이 만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는 거고 그럴 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자신을 다루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저 데이는요. 네. 상황에 따라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나는 혼자 있고 싶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네. 나중에 가보니까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네. 요즘 따라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네. 사람 만날 일이 많다. 그러면 혼자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죠. 그러다가 혼자 있는 시기가 길어지면 뭔가 사람을 만나야 될 것만 같고 불안해지고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네. 뭐 공부를 한다고 아무도 안 만나야지 이랬다면 네. 이제는 조금 더 현명해졌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일주일에 한 명은 만난다. 이런 식으로 제 사회적 배터리를 좀 채워나가는 편입니다. 사람을 만나야 그게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거를 충전을 안 해놓으면 이제 말 더듬고 막 이래요. 말도 더듬고 이제 기합 넣어야 되고. 공부에도 집중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비타민 챙겨 먹듯이 한 명씩 이렇게 골라서 네, 즐겨도 된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저는 반대예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니까 네. 비타민 먹듯이 쉬는 날을 만들어줘야 돼요. 약간 반대인데 어쨌든 비슷한 그러네요. 결을 갖고 있는 게 재밌네요. 그러게요. 저 데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역시 나는 혼자가 맞아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가 나중에 생각이 바뀐 적이 있나요? 저 빵도 방금 제가 말한 거랑 좀 연결이 되는데 네. 저는 항상 혼자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온전히 나 혼자이면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가족이 사는 집에 방에 저 혼자 있는 거랑 아예 제가 혼자 있는 게 되게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저 혼자 아예 혼자 있는 게 마음이 편하고 뭐 자유로운 상태긴 하지만 네. 전자가 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좀 더 좋을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데이가 굳이 말을 하자면 네. 혼자 있는 게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방금 빵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생각이 든 건데 네. 저도 이제 자취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오. 축하드려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부모님이 밖에 계신데 네. 내 방 안에 있는 거 하고 네. 느낌이 달라요. 다른데 맞아요. 좋은 쪽으로 달라요. 아. 제가 독립적인 성격이어서 그런지 네. 온전히 나만의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반대지만 결론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딱 3년 때까진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3년이 지나니까 너무 집에 가고 싶고 너무 엄마가 보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 질문인데요. 혼자 있으면서 SNS를 보는 거는 고독과 연결 사이에 어중간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진짜 혼자도 아니고 진짜 함께도 아닌 이 공간이 외로움을 해소한다고 생각하는지 증폭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 블루는 해소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처음에 1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뭔가 인터넷 세계와 저를 함께 묶어서 고독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SNS가 실제로 외로움을 해소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해소를 하기 때문에 저랑 SNS를 한 팀으로 묶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SNS 같은 게 없었다면 진작에 이제 내가 외로움을 못 견디고 세상 사람들의 소식과 연결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서 떠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SNS가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도 아니고 진짜 함께도 아닌 그런 애매한 공간인데 네. 이제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당장의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데 네. 이제 동시에
현실 세계에서 사람을 고립시키기 딱 좋은 구조 같아서 좀 그거에서는 나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뿔루님과 좀 다르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물론 그 SNS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차이는 맞는데 네. 저는 하루에 3시간만 쓰더라도 그 시간이 온전히 막 친구들과 연락하는데 쓴다면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9시간을 사용하는데 뭐 남의 삶 구경만 해. 뭐 인스타 돋보기만 봐. 이러면 되게 외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연결감을 주기는 하는데 그 속에 제가 없다는 느낌이 들 때 저는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 숙주 같은 경우에는 완전 고독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사람이랑 사람을 연결하는 건 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핸드폰으로는 아무리 텍스트를 많이 친다고 해도 시선이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네. 사람의 그 진정성이 전 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눈빛이 느껴지지 않으면 전 연결이라고 생각을 하질 않아서 전 사실 막 대학교 다닐 때도 원격 강의 같은 거 일부러 하나도 안 듣고요. 전 무조건 사람들이 있는 오프라인 행사만 다녀요. 우와. 그래서 저는 뭐랄까 SNS를 혼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남들은 연결이라고 생각하지만 전 완전히 고립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침대에 누워서 SNS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약간 제 3자의 드론 시점에서 이렇게 보여요. 맞아요, 제 모습이. 그게 되게 외로워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연결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대인님은 어떠세요? 저 데이도 완전 고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와. 사실 SNS를 하면 지금 당장은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괜찮다는 심리 때문에 바깥에 진짜 사람하고 진짜 만나서 진짜 얘기하는 거를 미루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좀 더 멀리서 보면 결국에는 진짜 관계를 못 만들게 되고 사람들이랑 멀어지고 결국 고독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실 SNS를 안 하려고 하는 편이기도 해요. 그런 연결됐다는 착각에 계속 머무르게 될까봐 네, 맞습니다. 일부러 제 자신을 안 믿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보다는 상황이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저를 안 믿고 원하는 게 있다면 그 상황을 먼저 만드는 편입니다. 근데 다들 SNS 하면 뭐 하세요? 저는 사실 사람들 스토리를 안 보고 네. 돋보기만 보거든요. 네, 그래요? 근데 저는 거기서 되게 연결감을 느끼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되게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네. 저의 신기한 측면을 좀 발견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면식도 없는 돋보기 속의 그 동물? 사람들과 네. 좀 연결된 기분을 좀 잘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요? 네. 그래서 좀 저 스스로의 신기한 측면을 발견하는 것 같네요. 저는 스토리를 주로 봐요. 인스타 스토리를. 네. 근데 그걸 보면서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왜냐면 넘길 때마다 사람들의 시공간이 계속 바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단절이 느껴지는 게 너무 사람들의 가까운 일상을 보고 있으면 더 단절처럼 느껴져요. 맞아요. 저도 그거는 좀 그래요. 네. 저 빵은 돋보기나 릴스를 볼 때면 진짜 저와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뭔가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으면은 좀 연결이 된 건가 싶다가도 결국에는 이 사람은 또 나랑 다른 사람이구나가 너무 잘 느껴져서 좀 더 그럼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저는. 비교로. 네, 그래서 조금 더 외로움을 증폭시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분의 사연을 쭉 들었는데요. 묘하게 익숙하더라고요. 혼자가 좋았는데 어느새 혼자가 되어버린 것. 나가봤는데 또 걷던 것. 저희가 오늘 사연을 해결해드리진 못했지만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방송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폭넓은 소재와 장르를 아우르는 믿고 듣는 스타일리스트.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드립니다.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스타일리스트의 매력 속으로 지금 바로 퐁당 빠져보세요. 광고 듣고 댓글 읽기로 돌아왔습니다. 빵님께서 첫 댓글 읽어주시죠. 694화 20대 탐구생활 나이 따라 변하더라 방송에 빛나라 수만하라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일을 찾아서 하는 타입이었는데 이번에 드랍도 하고 이것저것 포기했더니 삶에 여유가 생겼어요. 추천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저 숙주가 여기에 답글을 달았는데요. 네. 그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포기도 되게 주체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와 일과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새로운 관점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빛나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다음으로 694화 20대 탐구생활 나이 따라 변하더라 방송에 망고망고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나이? 꼰대 후다닥 달려오는 제목. 아니 이게 진짜 나이가 들어서 나이 따라 변한다니까? 근데 정말 내가 나이 들었다는 사실이 체감이 되면 내가 제일 슬퍼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지금 스스로가 안타까워 보여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진짜 체감이 되긴 하더라고요. 한 살 한 그쵸? 살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저 이제 막 영양제 챙겨 먹어요. 영양제 챙겨 먹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댓글 더 많이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망고망고님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694화 20대 탐구생활 나이 따라 변하더라 방송에 최엘비스 프레슬리 님이 100원 후원하셨습니다. 엘빈님 지금 이 럭키님을 따라서 100원 후원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나 봐요. 우리 패널들 사이에서 큰 유행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다음엔 1000원 후원도 한번 해주시길. 기대됩니다. 기대할게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들 볼 때마다 대본 쓰는 보람이 있어요. 제가 의도했던 게 이렇게 닿았구나 싶어서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앞으로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많이. 오늘 사연을 들으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진짜 원하는 건 완전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만의 방은 필요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누군가는 있었으면 좋겠고 연락이 귀찮다가도 막상 하루 종일 아무 연락도 없으면 괜히 허전하고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지치는데 또 너무 오래 혼자 있으면 외로워지고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도 패널분들도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수달 여러분들도 아마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겠죠. 근데 저는 그 흔들림이 이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원래 혼자만으로는 잘 버티지 못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이 누군가에게는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잠깐 안심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698화 사연이 수다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이었고요. 수다 여러분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진행과 대본의 데이, 패널의 빵. 숙주 블루였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만납시다.